섬이다. 저희들 별명이 제가 사고 수습. 1부터 100까지 파라손이 안 거친 곳이 없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데 여기다 남양을 하냐. 세찬 바람을 뚫고 엄마의 바다로 돌아온 막둥이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염전에 집을 지은 이도 있다네요. 여기를 아트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아트로 승화시켜보자 해서 소금을 만들던 염부의 집이 예술가의 집이 되기까지. 농업용으로 쓰시는 큰 토치가 있대요. 그걸로 혹시 나무를 태워보면 어떨까? 오늘은 집 탐구하러 멀리 섬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1004개의 섬이 있는 곳 전남 신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증도에 왔는데요. 지금은 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여전히 오랜 기다림 끝에 닿게 되는 곳이죠. 그곳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염전이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보다 2배는 크답니다. 어떤 집을 찾기에 염전으로 향하는 걸까요? 아, 저기 소장님이신가 보다. 아니, 그런데 실루엣이 조금 낯설어요. 아이고, 처음 뵙는 소장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영재라고 합니다. 작은 집과 도시 재생에 관심이 많은 건축가시라죠. 반갑습니다. 첫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세요. 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늘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타 아니죠? 스미? 엠말인가요, 이거? 집 이름이에요. 오늘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집. 수미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말인데 염전 용어인가? 오, 범상치 않은 건물이 보이네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 정도 지어진 집으로 보여지고요. 옆에 집은 너무 세련된 집이 하나 있는데요. 기다란 건물 두 채가 쌍둥이처럼 서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집도 있네요. 네, 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인 것 같아요. 저분이 건축주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섬이집에 살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네, 예, 이영재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예. 저분은 우리 건축가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승집 설계한 조웅희입니다. 네, 이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나저나 왜 이름이 수미집인 걸까요? 제가 이 집을 찾아오면서 이름을 스미집이라고 들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네. 삼각지붕의 시옷자, 그리고 네. 지붕의 처마의 수평선, 네. 창틀의 미음자, 네. 그리고 바닥 데크의 수평선, 벽의 이제 수직선. 아하, 집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이름이었군요. 저는 이게 스미집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며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던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이름이 멋지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대체 어떤 집이기에 가로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보집을 고친 섬이집에 살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여기는 1985년에 지어져서 2000년까지 연부들이 같이 살았던 곳들인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소금값이 폭락하면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비어 있었는데 저도 역시 이 염전에 와서 일하는 생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기거할 곳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주 상일 씨는 전문 CEO로 10년 전부터 염전의 경영을 맡아오고 있는데요. 본가는 경기도 분당이지만은 일주일에 2, 3일을 이곳 증도에서 지낸답니다. 진짜 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 방법이.
상일 씨가 일하는 동안 지낼 곳이 필요했던 거죠. 마침 사람들이 떠나 방치된 연부의 사택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런데 처음 둘러본 순간 마음을 뺏겼다는데요. 이 안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건넌방이면서 거실로 사용되어졌던 공간입니다만 어머나, 연탄아궁이까지 80년대 우리 살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네. 부엌 뒤로는 연탄광 맞죠?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알라나 몰라? 염전을 향해서 서 있는 이 낡고 빛바랜 풍경이 어쩐지 상일 씨에게는 한편의 풍경화처럼 다가오더랍니다. 여기를 고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네요. 저걸 볼 때마다 참 좋은 구조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보존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예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좀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여기를 아트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아트로 승화시켜 보자 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아트 레지던스들이 살기도 하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현재 두 동 가운데 한 동만 개조를 했는데 낡은 듯 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이 느껴지는 집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 창이 이 소금의 결정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 네. 느낌이 다를 수도 있죠. 네. 염전의 정말지의 형상을 굉장히 잘 보존한 곳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변과 어우러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변보다 더 돋보일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집은 굉장히 어우러져서 지어진 집 같거든요. 그러고 보니 염전은 수미 집의 창과 닮았고요. 나무로 만든 소금 창고, 해풍을 맞아 쓰러져가는 모습이 수미 집 외관하고 똑같네요. 내부는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건물은 모두 8칸. 그중 2칸이 건축주 생활공간이고 나머지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이랍니다. 먼저 예술가들의 공간으로 가볼까요? 약 9평 정도 크기의 예술가 한 명이 생활하는 원룸 구조. 안방이 침실이 됐고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집 뒤로는 자그마한 후정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천장. 집을 고치다 만 건가 벽이 생기다 말았네. 천장을 좀 공간감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거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 벽체가 더 위로 더 쌓아서 올릴 수도 있었지만 이 상태로 남겨놓고 옛날 상태를 보존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집이라면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잠깐 머무는 예술가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극 세트장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완성은 안 돼 있지만 미완성인데 뭔가 좀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옛것을 살리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죠. 덕분에 집에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멘트 블럭으로 되어 있네요. 이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이 정도가 지금도 섬이긴 합니다. 그때는 배로 다 이렇게 건축 자재를 날랐거든요. 육지에서. 그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튼튼한 실용적 자재가 이 블럭이었습니다. 블럭이었고. 그때가 1985년 콘크리트 집은 언감생심 섬에서는 시멘트 블록이 최고였다죠.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도 시멘트 블록을 사용해야 했다네요. 다리도 놓였겠다. 물자도 풍부한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리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건축사들이 와서 일을 한다든지 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이 집을 고쳐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시기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이 아주 솜씨 좋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염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돕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집을 고치다 보니 그분들 손에 익은 자재로 지어야 했던 거죠. 아이고, 그뿐인가요? 도면 대신 그림을 그려 소통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에 8개월이나 걸렸답니다. 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12월 1월 1일 농번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비 오면 못하는 날이 있고 아이들 학교 가는 날 되면 다 네. 학교 들어가는데 못하는 날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느림의 미학이 있네요. 네. 느림의 미학과 네. 기억의 공존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집도 느리게 지어졌지만 이 공간에서는 시간도 느리게 흐른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풍경이 너무 좋네요. 창 앞 공간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자 식탁이고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창틀을 아예 테이블로 만들었답니다. 이상한 게 뭐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요? 여기에 있는 블라인드죠. 블라인드를 수제작으로 해서 블라인드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저거를 이렇게 이리저리 방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옛날 우리 전통놀이 중에 실뜨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실뜨기 하는 것처럼 아, 좀 이런 생각을 다 참 재밌네요. 이런 작은 소품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좀 느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방문해주는 우리 관련자들이나 직원들도 여기 앉아 있으면 자기가 마치 수도성이 됐다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걸 갖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여기 잠깐 앉아봐도 될까요?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네. 앉아서 작가님처럼 한번 작업을 해보시죠. 정말 좋네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각도만 한번 보셔도 그죠? 편안해지시죠. 네, 너무 편하네요. 강뷰, 바다뷰, 산뷰는 봤어도 염전뷰는 처음. 6개월 동안 모두 4명의 외국 예술가들이 무료로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3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지원을 한답니다. 이때 만들어진 작품은 염전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돌로 된 소금 창고라죠. 해방 무렵 염전 조성 과정에서 생겨난 돌로 만든 거라는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이제는 소금 대신 예술을 담는 창고가 됐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술도 우리 삶의 소금 같은 존재. 염전 가운데 갤러리라니 정말 멋지네요. Hi, how are you? Fine, and you? I'm fine. Yeah, long time. 작가들은 수미의 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Years now, is it? Two or 3 years only. 2 years more. Yeah. I don't know, it was a good atmosphere, like a lot of light and the nice view, just into the green. Yeah, it was a really good place to live and to work, and I slept really good there. 주민들이 이제 웬 외국인 작가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온 동네를 이제 막 해주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긍심들을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갖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한번 느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그걸 하게 됐죠. 작은 섬 마을에 자부심이 된 섬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건물의 왼쪽 두 칸이 건축주 상일 씨가 머무는 곳인데요. 내부 전체를 편백나무로 마감하셨네요.
이제야 평범한 살림집 냄새가 나네요. 햇빛 잘 드는 이 방이 상일 씨의 침실인데요. 아직 레지던스 공간을 구상하기 전 상일 씨가 생활 공간이 필요해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인부들과 함께 리모델링한 공간이랍니다. 그런데 조웅이 건축가가 합류하면서 재밌는 공간이 생겨났다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창 위치거든요. 그럼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두워요. 왜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이게 궁금하시죠? 네. 진짜 저도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네. 아주 하고 난 다음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네. 아, 열어보시면 여기에 문이네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이고 어머나 창문을 철문으로 막아두셨네. 대체 무슨 일이래요? 비상통도 되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건물들의 균형도 맞추고 아주 다 그렇게 다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외부에서 보시면은 네네. 그러니까 한 방당 창 하나, 문 하나, 창 하나, 문 하나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는 문이 있어야 되는 위치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원래 건물에 창이 있는데 어떻게 네. 할까 하다가 원래 리듬을 그대로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문으로 하고 그 대신 열 수 있도록 이런 거가 약간의 일종의 유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일 씨가 혼자 리모델링 했을 때 뚫어놓은 창문이 전체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아유, 웃음이 나기는 납니다. 이 멋진 풍경을 누리는데 창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았더랍니다. 그전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나 저나 바라보는 환경은 똑같을 테고 저 밖에 보이는 저수지나 하늘이 떠오르는 태양도 똑같을 때인데 느낌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의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이죠. 연부의 집은 한 세대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새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용 공간을 탐구해 볼 텐데요. 그런데 이 큰 돌덩이는 뭐래요? 창과 벽이 리듬감 있게 규칙적으로 오다가 이 공간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일정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 공간은 이제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인면의 변화를 살짝 줘보자는 네.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니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 역할도 한답니다. 평상 안쪽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은 어머 여기는 카페 같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곳이라죠. 이 공간의 매력 포인트는 철거 흔적을 그대로 남긴 벽인데요. 건물이 거쳐온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마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더랍니다. 미색의 어떤 페인트, 색이 한 40년 된 거죠. 40년 된 색이 남아있는 것이 뭐 옛날의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제가 그건 무조건 건들지 말고 꼭 보존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페인트 칠하시는 분께서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깔끔하게 칠하셔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세요. 근데 제가 보고 머리를 한숨을 쉬면서 제가 그 색을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하니까 그때 아차 하시면서 깜빡하셨다고 하면서 물론은 지워지지 않아서 샌딩기로 벗겨내기까지 했다죠. 그렇게 완성된 게 이 벽이랍니다. 차라리 부수고 새로 지었다면 쉬웠을 거랍니다. 기억을 살리고 풍경을 담아내다 보니 시공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는데요. 외장 마감도 한몫했답니다. 염전을 이제 쭉 걸어 다니다 보면은 거기 소금 창고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를 송판을 써서 마감을 하셨는데 가공되지 않은 송판을 그대로 쓰셨고 그것이 이제 뭐 썩긴 하겠지만 썩기 전에 이게 해풍을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될 때 좀 까맣게 변색이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특징적인 면이 있고
해풍으로 변색된 소금 창고 느낌을 수미 집에 내고 싶었던 거죠. 보시면은 이게 묻어 나오네요. 이게 육지에서 공수하신 건가요? 이런 것이 가능한 업체는 있었는데 네. 가공하는 뭐 시간이라던가 뭐 금액적인 부분이 좀 고가여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거에서는 이제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 마을 주민들이 농사용 가스토치로 목재를 하나하나 태웠답니다. 표면을 태우는 과정에서 얇은 코팅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방부 방충 효과가 있답니다.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 작업 자체를 상당히 즐기신다고 제가 느꼈어요. 네. 되게 즐거워하시고 네.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이 흰 나무에다가 이렇게 도치로 태우니까 까맣게 되고 까맣게 된 걸 붙이니까 너무 이쁘지는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나무기 때문에 특별한 마감을 하지 않으면 그 충해라든지 곰팡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영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수미집은 지난해 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상일 씨는 수미집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예술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 공간이 집 뒤 언덕에 있습니다. 옆 섬에서 물을 길어와야 할 정도로 귀한 식수여서일까요? 당시 마을에서 유일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졌답니다. 이게 물이잖아요. 네. 물 탱크잖아요. 아, 여기서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주는 이 힘이며 탱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력은 대단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네.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네. 물탱크가 이제는 갤러리로 변신한 그런 목표를 잡고 네.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네. 그 공간이 네. 이제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네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섬이라는 한계가 가능성이 된지 네, 잘 보고 갑니다. 이번에는요, 남쪽 바다로 가봅니다. 전남 고흥군의 아름다운 섬 거금도인데요. 연륙교를 2개나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섬. 그중에서도 남쪽 끝자락에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오, 저기 소장님 계시네요. 역시 바람과 함께 왔어요. 많이 불어요. 한적한 섬마을에 지금 왔습니다. 물론 바람과 함께 같이 왔어요. 어우, 힘드네요. 에이구, 소장님 날아가시겠어요? 지금 내가 뭘 본 거죠? 아이고 참, 소장님 놓지 마세요, 정신줄. 예. 한 번만 더.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괜찮아? 괜찮아. 자, 오늘 어떤 집 찾아요? 서양집을 찾으시면 돼요. 서양집이요? 무릇 집이란 남향이 국룰이거든. 서양집을 찾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 쪽이 남향이라서 남향집이 대부분인데 어쩌다 서양에 집을 지었을까요? 서양이면 이 방향 쪽으로 창이 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저 집인가? 이 하얀 집 정말 서쪽으로 집을 안 지셨네. 여긴 것 같은데요? 저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영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이 너무 불어요. 아이고, 예, 오늘 좀 날씨 그렇네요. 날려가겠어요. 어제는 날씨 좋았는데.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서양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저희 집이 위치가 약간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네. 살짝 올라가는 길이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네. 그 바람 때문에. 네. 이 바람을 정미로 맞고 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쪽을 보고. 해송으로도 바람을 다 막을 수 없어 서향으로 앉힌 집. 어떻게 이 집에 살게 되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섬집으로 돌아온 남편 김충도. 섬집으로 돌아오자고 꼬드긴 아내 김혜련입니다. 김해에서는 저희가 마지막 직업으로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식당을 했었던 경험 없이 덤벼들었던 거라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식당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식당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러다 죽겠다 하고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가. 음악하는 남편과 그림 그리는 아내는 마음 맞는 이웃들과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을 하며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그러다 체력적 한계를 느낀 어느 날 엄마의 바다가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째 빈 집으로 방치되어 있던 고향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엄마의 집은 이 마을에서 첫 번째 콘크리트 집이었다네요. 부자셨나 보다. 제가 여기 태어난 집인데, 네. 예, 이 길을 내면서 저 위에 있는 흙을 막 이렇게 밀고 내려온 거예요, 불도저가. 네네. 그래서 길이 높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집, 시골집하고 이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붕하고. 네네. 지붕하고요? 네, 지붕하고. 네. 원래 섬마을의 흔한 초가집이었는데 집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토사가 덮치고 물난리가 잦았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육지로 떠나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자식들이 뭉쳤다죠. 장원영님 그때 이제 건설업이 좀 있었는데, 근데 현장이 좀 먼 데 있었어요. 강원도 속초 쪽에. 속초요? 예. 그래서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집을 짓게 되니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속초와 여기 거리가 예사 거리가 아닌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리가 없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다리 없는데 형님이 거기 속초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배로 일일이 그 다 날르셨어요, 자재들을. 세상에 속초에서 고금도까지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엄마의 집을 지은 거죠. 이 물자를 다 나르면서 한 3, 4개월 이 정도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운반하는 데만. 가을쯤에 시작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이제 완공을 했는데 하필 추울 때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시는 형님들이나 또 나이 드신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시는 토사며 홍수 걱정 없게 바닥도 3m나 높였답니다. 이 마을 첫 양옥집이라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렇게 20년 자식들이 해준 따뜻하고 튼튼한 집에서 지내시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막둥이 충도 씨가 아내와 함께 돌아온 거죠. 아마 어머니도 엄청 막내 아들이 이렇게 지키게 된 거에 대해서 엄청 살아계시다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게 기억을 가지고서 이게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집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네, 가보시죠. 엄마의 집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은 서쪽을 향해 창을 낸 거실과 부엌 그리고 방 3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집이 참 환하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천장을 뜯어내서
콘크리트를 노출했고요. 애초에 콘크리트 구조라 문과 문턱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요즘 유행하는 무몰딩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죠. 콘크리트 집은 여러모로 리모델링 하는데 유용했는데요. 단단한 벽을 뚫어서 매립식 벽난로를 설치했고요. 또 부엌 옆에 있던 방은 벽을 뚫어서 부엌과 연결해 다이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에 소나무가 보이잖아요. 남의 집 소나무예요. 근데 그 남의 집 소나무가 탐이 나서 저희가 지금 유리를 불투명이었던 거를 투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벽을 커팅을 하고 주방하고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착용을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은 한 달. 공사 대부분을 부부가 직접 했다죠. 붓질 하나는 자신 있었던 아가 아내가 페인트칠을 맡았고요. 남편은 기타를 내려놓고 배관, 전기의 수도 조경까지 전부 해냈답니다. 아우 대단들하시다.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전체 비용은 1층 공사를 하는데 크게 들어간 건 사실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크게 저희가 손을 본 건 없고 재활용을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100만 원. 1,100만 원이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집 만들 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낸다. 이 목표를 두고 이제 선택한 거는 색상을 통일한다. 두 번째는 재활용한다. 조금 색감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없다 싶을 때는 흰색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또 도화지 같은 그런 느낌 위에 뭔가 오브제들이 얹어졌을 때 공간의 어떤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꼭 미술관 같지 않나요? 마치 빈티지 가구처럼 보이는 이 수납장들은 어느 집 철거할 때 나온 창문들을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한 거라네요. 글쎄. 이 중문도 재활용이랍니다. 중문을 사려고 알아보니까 뭐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디자인되어 있는 그 홈을 약간 파내고 유리로 그냥 살짝 교체하니까 그냥 유리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그게 또 세이브되고. 그중 재활용 끝판왕은 화장실. 사실 욕실이 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아내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다네요. 화장실을 다 바꾸자니 금액이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욕조를 뜯어내면 타일도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방수도 네, 그러니까 방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욕조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욕조 색깔에 맞춰서 페인트를 칠하자. 대신 집안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바닥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 타일에만 1,100만 원 중에 무려 700만 원이 들었답니다. 물론 가장 큰 공은 집을 튼튼하게 지어준 작은 형에게 있었고요. 이렇게 어머니의 집은 막내 아들 부부의 집이 됐습니다. 이제 말로도 마지막이다. 그런데 부부가 적은 돈으로 집을 고치려고 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죠.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 이곳에 이제 오셨잖아요. 생업이 어떻게 되실까?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집 옆에 사실 여기 창고였어요. 살짝 개조를 해서 정말 작은 미니멀한 카페를 만들고. 여기가 부부의 직장이었군요. 어머나 정말 작다. 테이블 하나 겨우 있는 손바닥만한 카페. 장사가 잘 될지 알 수 없는데 큰 돈을 투자할 수 없었던 거죠. 또다시 남편 등판. 창고에서 나온 쓰레기들. 한 40, 50년 묵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디자인하고 남편이 시공하기를 15세, 단 300만 원으로 완성을 했다네요. 두 분 다 실력 대단하시다. 바로 바닷가 옆인데 이 공간을 그냥 창고로만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만들면서 창을 크게 뚫었는데 저 창을 뚫을 때 네. 정말 조심조심, 왜냐면 오래된 건물 벽돌집이니까 네. 정말 조심조심해서 앞뒤 칼날 넣어가지고 아, 좁은 공간을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경사 지붕을 만들고 고창을 넣었는데 하하, 남편님 고생 좀 하셨겠다. 하나 시킬 때마다 이제 눈치를 보면서 제 입장에서 하죠.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되죠. 웃으면서 이걸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봐요. 어떨까라고 물어오는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압박으로 다가오는 저는. 일을 못하면 안 시키죠. 일을 잘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 거기에 어머니 요리 솜씨까지 물려받아서 커피도 기가 막히게 내린답니다. 파스타도 하라 씨가 하시잖아요. 네. 지금 커피도 하시고 계시고요. 쌀롱님의 역할은 뭔가요? 고객? 저는 청소를 하고요. 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커피를 이렇게 대접도 하고요. 아니, 근데 안 해보셨어요? 커피 내리면 맛이 정말 없어서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플레이팅을 제일 중요한. 그럼요. 네. 마무리, 최종 검수를 하시는군요. 네. 네. 미적 감각이 있는 아내와 손재주 좋은 남편. 천생연분인데요, 뭘. 그림 같잖아요. 네. 네, 프레임이 있고. 네, 네. 네. 바다를 가려주는 소나무가 참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이사이로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가 정말 예뻐요. 그 파도 많이 치는 날 정말 예뻐요. 아, 정말 좋다. 그런데 가만, 어째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네? 손님이 있는 날도 있고요. 없는 날도 있어요. 없는 날은 얼마나 없냐면 한 명도 없어요. 그 없는 날이 더욱더 많아요. 없는 날이 많은데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아직까지는 손님이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고 사실 너무 많은 손님을 바라지도 않아요. 공간도 작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차피 많이 오는 손님을 저희가 어떻게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화 수요일은 자체 휴업. 카페 일이 아니라도 섬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답니다. 작은 거 다 먹고. 잠시 걷기만 해도 쓰레기가 한 보따리. 청소 겸 바다 산책을 끝내면은 부부는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지요. 아내는 거실 안쪽에 작업실을 꾸몄습니다. 여기로 내려오면서 7년 만에 다시 붓을 잡은 거라네요. 사실 시골에서도 바빠요. 바쁜데 바쁨의 어떤 질이 좀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단순한데 바쁜 생활이 엄청 행복하게 느껴져요. 단순함이 주는 그런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덕분에 약간 그림을 다시 하고 싶은 용기도 생겼어요. 집을 고친다는 거는 내가 내 삶을 고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엔 잘 사실 몰랐어요. 신기하게도 집이 달라지니 그림도 달라지더랍니다. 집의 힘을 새삼 느낀다지요. 이번에는 이 집에서 유일한 신축 공간으로 가볼까요? 원래 이 집은 단층이었는데 2층을 증축한 거랍니다. 네모반 듯한 박스 모양, 전면을 전부 유리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청화가 없네. 눈부시지 않으려나요?
처마에 지금 저희가 뭐 장치를 안 한 게 네. 방향이 일단 바람을 많이 네, 타는 네, 맞아요. 방향이라서 장치는 안 하고 여름에 선쉐이드 정도로 이렇게 네. 그늘막 만들고. 그게 현명한 방법일 네. 거예요. 이 바람이면 아마 이게 다 같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다 네. 아이고 저걸 어째? 어머 이게 실제 상황이랍니다. 아니 감독님, 아니 우산을 저 부러뜨리면 어떡해요? 아이고 또 우산 부러질라.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2층도 역시 흰색으로 마감한 데다 창도 커서 환하고 정말 예쁜 공간이긴 한데 바람이 이렇게 세는데 남양 괜찮겠어요? 제가 남양을 우겼더니 네. 형님들이 정말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네. 위험하다고. 바람이 네. 얼마나 센데 여기다 남양을 하냐. 네. 요즘 시스템 창호라고 잘 되어 있다. 괜찮다. 우겨가지고 네. 제가 남양을 했는데 네.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바람 많이 불 때 네. 저기 문만 네. 잘 유의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네. 바람 불 때는 1층에 있습니다. 좋아진 창호 덕분에 남쪽 바다 풍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공간이 동일한 높이의 한 공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바닥의 공간, 그리고 두 번째 레벨의 공간, 그리고 세 번째 레벨의 공간, 이게 다양한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뷰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모든 침실에서 바다를 조망하도록 독특하게 공간 구성을 했네요. 여기는 전문가가 지으셨나 보다. 그죠? 저는 이 공사에 이제 손을 안 대겠다.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시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하게 된 거죠. 김해서 건축하는 지인이 건축 자재를 이부지고 고금도까지 와주었더랍니다. 그런데 기초 작업까지 끝내놓고 잠깐 다른 일 보러 가셨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었다네요. 이게 이제 일이 붕 뜬 거죠. 디스플을 하셔야 되네요. 도면이나 이런 게 다 그분만 갖고 계셨거든요. 네. 판넬을 다 덮고 났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네. 예. 하늘에서 비가 네. 와요. 아이고야, 누수가 가장 답이 없다는데 아이고 이거 남편이 자재를 장난감 조립하듯 맞추기는 했는데 물매를 만들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대 그래? 지금도 물 새는 건 아니죠? 판넬을 그냥 잘랐습니다. 네. 판넬을 잘라가지고 아, 물기를 만드신 예, 거예요? 네. 뒤집어서 스티로폼을 다 잘라내고 네네. 스티로폼 두툼하게 잘라가지고 다시 덮고 야, 그리고 다시 다 방수를 이제 했죠. 너무 고생하신 집이네요. 여기 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샌드위치 패널에 스티로폼을 잘라서 물기를 낸 뒤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방수를 여러 차례 해줬답니다. 혹시 몰라 해마다 방수 작업도 새로 하고 있고요. 아이고 고향 정착이 쉽지 않네요. 걔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잖아요. 즐거웠는데 다시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왔는데 또 번아웃이 되겠어요. 그래도 태울 게 있었는가 봐요. 또 태워지긴 하대요. 네. 근데 번아웃의 원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았을 거예요. 아, 예. 역시 소장님이시네요. 아, 그럼요. 전문가잖아요. 아, 진짜. 요가는 부부의 중요한 하루 루틴이라는데요. 아 여기가 진짜 요가원 못지않아요. 너무 좋아요. 소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진짜 좋아요. 한층 올라왔을 뿐인데 1층과 풍경이 전혀 달라서 부부에게는 별장 같은 곳이라죠. 진짜 좋은 곳에 잡으시면 언젠가 막내가 여기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어머님도 흐뭇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좀 쉬지 또 뭘 가져오셨어? 고양이 아파트를 건설 중이랍니다. 피스 2개만 더 있으면 되지. 2개만 드시면 돼요.
아이고 부부가 착하기도 하시지. 우리 처음에 공사할 때 고양이가 한 마리 왔었어요. 일숙이라고. 예, 그 녀석 자식들이 지금 근래에는 14마리까지 늘은 거예요. 이쪽으로 와. 공차 이쪽으로 와. 옳지. 일로 와. 어머니 혼자 살던 적적하던 집이 부부가 내려온 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고양이 식구들이 늘었고요. 먼 길마다 안고 찾아오는 친구들의 새로운 아지트가 됐답니다. 비 왔어요. 빨리 와, 비 온다. 안녕. 어서 오세요. 들어요.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콩도 심고 언젠가 여기가 아내의 그림과 남편의 음악 그리고 사람들로 정겨운 문화 공간이 되길 꿈꾼다네요.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땅은 어디에. 엄마 집에 돌아오길 잘하신 것 같으세요? 잘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네. 그래? 저는 매번 괜찮은 사고만 칩니다. 근데 수습을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지. 위로가 필요한 순간 엄마의 품처럼 찾아온 고향 썸마을. 천천히 다시 일어서서 이제 두 사람이 마을의 위로가 되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주다운 집을 좀 짓고 싶었고 밭거리, 안거리로 세대가 구분됐으면 좋겠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아, 우리 손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